마음껏 훌훌거리고 제주도. 제주의 정삭한 작가가 제주에 사는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야기로 엮은 책 누구의 삶도 틀리지 않았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이들을 위한 나답게 사는 법.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그녀는 운동선수였다. 몇 차례 쓰러졌는데도 그녀는 본인이 아픈지도 몰랐단다. 내가 요즘 허약해졌나? 하며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단다.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운동하면 나을 것 같았다. 의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는 병명을 듣고서야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당분간 일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신을 챙겨야 하는지 막막했다. 막막한 와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여행이었고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제주였다. 올레길. 당시만 해도 올레길은 코스의 출발점과 도착점에 민박과 식당이 몇 있을 뿐이었다. 20km 정도 아무것도 없고 또 어떨 땐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잠을 정하고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그 길을 홀로 걸으며 은경은 알게 모르게 세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있었다. 아픈 뒤부터 생각과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올레길을 걸으며 너무너무 단순해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달걀은 몇 개, 물병은 몇 개 챙길까? 다음 올레 표시는 대체 언제 나타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 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틈타지 못했죠. 그리고 혼자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길 위에서 쏟았던 눈물의 이유는 고마웠기 때문이었다. 살면서 그녀의 인생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때론 상처받기도 했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대부분 그녀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수많은 이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걸 올레길에서 깨달은 것이다. 온전히 내 힘으로 끝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사람들을 생각했고 또 당연한 줄 알았던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런 힘이 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살면서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해준다. 하늘과 땅, 몇 모금의 물, 약간의 간식, 그런 하찮고 작은 것들의 충분함을 깨닫게 해준다. 더 가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제주살이를 시작한 그녀는 현재 어느 호텔에서 룸메이드 일을 하고 있다. 몸을 쓰는 일은 삶과 휴식과는 완벽하게 분리된다. 일터로 들어가면 오로지 일에 몰입해야 하고 일터를 빠져나오면 더는 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와 함께 퇴근하지 않으니 일을 끝낸 모든 시간은 언제나 자유롭고 상쾌하다. 퇴근 이후의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에요. 완벽하게 행복한 시간만 남아 있어요. 그건 저를 정말 기쁘게 해요. 나만의 공간에서 나를 위한 일만을 하며 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다들 출근한 월요일에 강아지를 끌고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해요. 그때 들리는 새소리, 바람소리, 절로 아, 행복하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연 속에 있으니 돈이 드는 일과는 조금 멀어지는 기분이죠. 바람, 햇빛, 꽃 이런 것들과 함께 있으면 나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욕심도 없어지고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든다며 그녀는 마당 앞 빨래 건조대 이야기를 꺼냈다. 바람과 햇빛이 좋은 날은 어김없이 빨래를 하고 아무렇게나 만든 건조대에 옷을 말리며 그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장면이다. 물론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 일에 대한 장점만 가지고 또 최대한 그 장점을 활용하려고 노력해요. 사흘이나 나흘에 한 번 쉴 수 있고 공휴일도 포함해 연달아 쉴 수도 있고 그런 날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저보다 언니인데 딱 한 명 동생이 있어요. 아기 엄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룸메이드 일을 한 친구라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깔끔하게 일을 해요. 제가 그 정도의 노하우가 생길 때까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녀에게 제주에 살면서 가장 크게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녀는 추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우도에 살 때 육지 친구들이 며칠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기억하고 또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추억하거든요. 그때 했던 말까지 고스란히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좋았던 순간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하지 구체적인 대화들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사실 제주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뿐인 추억이 저에겐 일상이 되는 거죠. 4년이 지난 지금도 친구들이 곱씹는 추억이 저에게는 매일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제주에서의 그녀에겐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건 일상에서 겪고 견뎌야 할 일이었다. 은경은 연인과 헤어졌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여전히 일하고 강아지와 함께 익숙한 마을을 산책했다. 지나간 것들은 지나가게 두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들은 곁에 두면서 그렇게 계속 자라고 있었다. 즐겁게 누리되 고민은 쉬지 않는다. 사실 제주에서 끝내 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다. 주로 제주에 온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현재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툭툭 털고 다시 오늘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당장 내년에도 제주에 있을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왕 제주에 내려왔으니 오래 살고 싶다는 의지가 무척 강했다. 우리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긴 마찬가지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이들은 제주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고 제주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희는 이제 그 고민은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주는 삶의 전체이자 일부가 되었고 그냥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요. 더는 어디로 옮길 생각은 하지 않죠. 하지만 다음 행보에 대해선 늘 고민해요. 춤추고 기타 치며 노래하는 일이 좋지만 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도 우리 공연을 봐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그 나이에 걸맞는 일은 또 무엇일까 하고 항상 고민해요. 안정적이고 즐거운 삶. 누구나 꿈꾸는 바람이자 더 특별할 것도 없는 보편적인 희망. 우리는 사실 바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 꿈에 가닿기 위해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이는 결혼하지 않는 삶으로, 어떤 이는 아이가 없는 삶으로, 어떤 이는 육아라는 방법으로, 어떤 이는 자발적 가난으로, 어떤 이는 열심히 저축하는 것으로 방법이 다를 뿐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은 없다. 나는 그네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좋았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다는 말도 좋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주 큰 욕심이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안정적이고 즐거운 삶을 위해 하루하루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저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고민은 거의 같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면 그들도 나도 바닥에 주저앉는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며 주저앉았던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다. 어쩌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나처럼 끊임없이 갈등하고 의심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꼭 재주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흔들리더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일, 당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 당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가 닿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누구의 삶도 틀리지 않았다. 누구의 삶도 틀리지 않았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이들을 위한 나답게 사는 법. 책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했고 안정적인 소득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배웠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나답게 살아가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